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 김영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주제는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비즈니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탄소중립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이미 2012년에 CFI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년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에너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하겠다는 이제 원대한 목표였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중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넷제로입니다. 회계 용어로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제로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탄소의 배출이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사실은 주요 선진국들의 일종의 하나의 기술 경쟁, 기술 선점을 통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숨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지금 우리 제주의 상황이 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난제를 해결해 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상황, 그다음 우리나라의 목표, 그리고 또 현재 그 탄소 중립 목표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전력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부분에서 또 제주도가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에너지 분야에 어떤 신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전략은 여러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환 부분, 산업 부분, 건물, 수송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전환 부분, 전기와 열을 전환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기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전원하면 발전 설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기지만 우리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인데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유지하자는 주장도 이제 상당합니다. 또 최근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전력 부족 사태 때문에 원전을 늘려야 된다 하는 의견도 좀 있죠. 그리고 석탄은 명백하게 국민 여론이나 또 정부의 의지도 폐지로 가는 것입니다. 석탄은 이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량이 발전원 중에 가장 높습니다. 석탄의 절반 수준인 LNG 발전소는 과도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석탄을 대체하는 역할 때문에 늘어나고요. 신재생의 변동성, 신재생의 출력은 결국은 기상 여건, 조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출력이, 발전량이 바뀝니다.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이제 LNG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석탄이 LNG로 가면서 신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LNG도 결국은 석탄의 절반은 또 미세먼지는 거의 없습니다만 어쨌든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수소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입니다. 신재생과 또는 여러 가지 탄소 포집 기술, 수소 에너지 활용 기술들 통해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 저탄소, 무탄소 전원들을 확대해야 되고요. 이러한 전원이 가지고 있는 제어가 좀 어렵다는 점,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낮에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에 많이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 저녁에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저장해뒀다가 저녁에 사용토록 하는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 저장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또 신재생의 전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요 반응 자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버철 VPP는 이제 버철 파워 플랜트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신재생 전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일종의 전통적인 발전기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결합된 일종의 가상 발전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도 자세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송 건물 산업 부분도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대부분 전략은 전기로 이 휘발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전기는 앞으로 앞에서 얘기한 전략에 따라서 전기 수요는 현재 전체 에너지 중에 20%지만 40%로 확대하면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수단을 무탄소,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인 것이죠. 건물에 들어가는 또는 산업용에 들어가는 이전 어떤 그런 동력원도 전기로 전환하고 그 필요한 전기는 다시 또 무탄소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전원 구성에,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 설비라고 했죠. 전기를 생산하는 그 전원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 석탄 발전은 서서히 줄어들고 이 석탄을 대체하는 LNG는 늘었다가 다시 수소로 대체되면서 청정 수소 발전으로 대체되면 이제 무탄소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재생의 전원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 재생에너지의 특성이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넘치는 시간에는 저장했다가 부족한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저장장치 용량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당분간 저희가 무탄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위험성도 있지만 유지하거나 다른 전원으로 대체 가능하면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전적으로 이제 전기 부분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전기의 계획은 국가전력수 기본계획이라고 2년마다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무 기관이 이제 우리 전력거래소인 것이죠. 지난해 발표된 9차 전력수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50%, 풍력 50%입니다. 이건 발전량 기준인데 태양광 이용률은 보통 15%, 전체 설비 용량의 15%가 연평균 발전량입니다. 풍력은 해상 풍력의 경우 약 30%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용률이 2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용률 기준으로 봐서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지금 보면 2034년 가면 거의 같은 비율로 전체 우리 전력 사용량의 25.8%를 공급하겠다. 2050년 가면 풍력 태양광이 한 70%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이때 신재생이 주력 전원일 뿐만 아니라 설비 용량으로 보면 태양광은 한 풍력의 2배 정도 시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기준의 전국의 발전소 위치 그림입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를 거쳐서 2040년까지 보면 여기 보면 10메가와트 이상의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것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100kW 발전 사업용 태양광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한 7만 개소가 넘습니다. 그걸 다 표시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유틸리티급 태양광들만 표시한 건데도 이렇게 조밀해졌습니다. 그만큼 분산 자원이 많아졌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발전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 20개의 풍력단지 이렇게 많은 신재생 분산 자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분산 자원이 늘어남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을 늘려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늘려나갈 수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주도가 작년에 신재생 점유율 18%를 달성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달한 것이죠. 이제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고서는 저희가 돌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기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로부터 소비하는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순간도 불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고 싶은 속도에 맞춰서 연료를 공급해야 되듯이 소비하는 전력 사용량만큼 정확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전 계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력계통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력거래소가 그것을 담당합니다. 한전은 전기 소비자들한테 전력거래를 통해서 전기를 발전소들로부터
사들여서 배분하는 역할, 그러니까 배전계통을 운영하고 전력을 판매하죠. 거래소는 이런 전력계통 전체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거래, 시장을 운영합니다. 전력시장 운영. 일반 분들한테는 생소하죠. 전기요금만 알죠. 또 전기세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전과 발전회사들 사이에는 전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제도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책무지만 국가사무지만 그 실무기관이 전력거래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알아서 전기를 다 공급했죠. 그러나 2000년 이후로 발전공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됐고 그 중개자로서 거래소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전기가 소비하는 만큼 전력거래소가 마치 드라이버처럼 발전량을 조절해서 전력을 공급했죠. 근데 이런 주역들이 이제는 백업 전원으로 바뀝니다. 주역 전원이 그럼 누구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버추얼 파워 플랜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 부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형 통합 발전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통합 발전기는 뭐냐? 작은 자원들을 모았기 때문에 통합 발전기로 불립니다. 이거는 신재생 전원과 배터리 또는 수요 자원들을 모은 것입니다. 분산이라는 의미는 이제 나눠졌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단위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전기 소비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합 자원으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제주도는 알아서 이건 너무 큰 단위로 제가 범위 잡았네. 제주도를 알아서 내가 전력을 공급하고 모자라고 남는 것만 팔겠다 하는 일종의 그런 것. 마이크로 그리드는 좀 아주 작게 우리 대학 내에서 신재생 전력 전기 소비재 조절 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해서 알아서 하고 남을 때는 팔고 필요할 때는 사겠다. 어느 정도 규모 단위로는 전력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또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한전에 직접 요금제에 반응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한전의 요금제는 개시별 요금제와 누진제, 주택형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사례를 보면서 신재생 분산전원이 늘어나면서 미치는 어떤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이 42만 kW에서 현재 55만 kW, 8월 기준입니다. 55만 kW, 풍력 29.5만 kW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평균 수요는 한 65만 kW가 됩니다. 신재생만으로도 제주도 어느 순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미 초과할 만큼 들어와 있죠. 풍력 태양광 현재 합치면 80만 kW예요. 제주도 평균 65만 kW 쓴다고 했죠. 1인당 1kW가 평균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면 5천만 kW가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80만 kW가 다 동시에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한 70%가 맥시멈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 출력 분포를 저희가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적정 설비 용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풍력 태양광이 항상 24시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전기, 중앙급전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발전기들을 신재생이 없어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재생은 18.2%, 이 중에 풍력 태양광 18%입니다. 근데 신재생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수요 패턴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제일 위에 이게 겨울철 수요 곡선인데요. 2020년 1월 17일 상황입니다. 제일 위에가 이제 전체 전력 수요 상황입니다. 24시간 전력 사용량 분포죠. 첫 번째 요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이 BTM 태양광, 그러니까 자가용 태양광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용 태양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초록 곡선이 풍력 발전량까지 가세했을 때 요 나머지가 전통적인 발전기들이 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낮 시간에 보면 전통적인 발전기들이 담당하는 전력 생산량은 약 300메가와트 수준이죠. 이게 메가와트, 킬로와트의 1000배 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킬로와트가 전통적인 발전기, 나머지 한 45만 킬로와트는 신재생이 발전한 거죠. 점유율이 60%가 넘어갑니다. 봄철에도 보세요. 봄철에 전력 수요 패턴인데 겨울보다 수요가 좀 낮죠. 낮 시간에는 10만 킬로와트도 안 됩니다. 예, 사실 요만큼은 출력을 못하게 저희가 이 풍력 발전 부분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발전기도 출력을 완전히 안 하고는 발전기가 살아있을 수 없어요. 10만 킬로와트의 전통적인 발전기의 최소 출력은 적어도 4만 킬로와트의 발전은 해야 발전기를 계속 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전력 수요가 이거죠. 이때 당시 한 50만 좀 넘네요. 이때 운전되는 발전기가 한 4대 정도, 한 20만 킬로와트는 최소 발전기가 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 정도 20만 이하로 내려간 이 풍력 발전량은 저희가 가동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여름의 수요 패턴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보세요. 태양광이 저녁 시간에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태양광 발전은 제로고 풍력 발전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전통적인 발전기들이 담당해야 될 영역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발전 설비들은 그동안 기존의 영향보다는 발전량이 많이 역할은 줄었지만 저녁 시간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그 사계절 수요 패턴에 따라 전력 시장 가격이나 전기요금제는 아직 영향을 줍니다. 전력 시장 가격은 이 전원의 발전기의 구성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재생이 많아지면 전력 시장 가격이 낮아지고요. 저렴한 발전기가 운전이 될수록 전력 시장 가격은 낮아집니다. 전력 시장 가격은 한전이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사업자들이 그 전력을 생산하는 판매 비용이기도 하고요. 이 한전은 이제 그걸 요금제를 통해서 전기 소비자한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시장 가격에 따라서 한전도 전기 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용량 소비자, 300kW 이상의 소비자 또는 100kW 이상의 소비자는 선택, 또 주택용은 제주도만 먼저 올 9월부터 게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전면적인 시행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계절적 요인 또 태양광 발전 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는 아마 1, 2년 후에 반드시 이러한 게시별 요금제 또는 더 나아가서는 실시간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는 뭐냐? 풍력 태양광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서 요금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요금제에 따라서 저렴한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비싼 시간엔 전기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데서 뭔가 수요 반응을 해주는 것. 그래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또 전체 국가적으로 또 한전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비용 효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전국은 아직은 느긋해요. 이러한 풍력 태양광의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데 제주도는 아까 18.2%라고 했죠. 전국은 현재 풍력 태양광이 작년 미치는 영향이 3.6%입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주도는 지금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느릴 방법이 없다. 풍력 태양광에 맞춰서 전기 소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풍력 태양광을 더 이상 보급할 수 없다. 그러면 신재생 보급률을 더 증가시킬 수 없다. 탄소 중립은 요원한 길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다 전기로 전환하고 전기는 또 신재생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수요 반응이 핵입니다. 풍력 태양광을 늘리는 것에 따라서 전력 소비를 패턴을 바꿔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기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저녁 시간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이 소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육지는 공장 가동이 많아지는 낮 시간이 소비가 높은 편인데 저녁 시간에 소비가 높은 시간은 아무래도 투입되는 발전기들이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들까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전력 시장 가격이 높아집니다. 제주도는 200원까지
이제 치솟는 거죠. 낮은 시간에는 한 70원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이제 효율적입니다. 이 그래프는 태양광이 최근에 많아지면서 이 주황색만 한번 보시죠. 태양광이 발전량이 적은 날, 흐린 날의 전력 수요 패턴이 이 그래프고 이제 선 그래프고요. 이 막대는 흐린 날의 전력 수요 패턴입니다. 흐린 날과 맑은 날의 차이가 크죠. 옛날에 태양광이 발전이 적었던 2016년도, 이건 지금 아까는 20년도입니다. 16년도에는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파란색과 이 파란 막대 선 차이가 없죠. 태양광이 많아질수록 이런 흐린 날과 맑은 날의 편차가 커진다. 그거에 따라서 전력 가격도 달라져야 되고 전기 요금도 영향을 줘야 되겠죠. 제주도는 초과 발전에 의해서 이제 출력 제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재생 전통적인 발전기 출력을 낮출 대로 다 낮추고 그 다음 줄이는 게 풍력이나 태양광입니다. 작년에 제주도는 총 77회의 풍력 제어가 있었고요. 1940만 킬로와트 돈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의 풍력 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 3.24%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55회 정도 발생했습니다. 풍력 태양광이 이제 무한정 우리가 늘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정 용량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저희가 2020년 자료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2% 이내 수준이면 풍력 태양광이 50대 50으로 발전량 비율 50대 50으로 설치해서 설비 용량 비중 50대 50, 한 60만 킬로와트가 작년에 평균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약 40만 킬로와트 최저 수요가 요 점선이 평균 수요고요. 이 최저 수요의 2배 정도의 신재생 설비 용량을 갖추면 되겠다가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만 킬로와트의 신재생 설비 최저 수요 40만 조금 넘는데 한 3.24% 초과 발전이 발생했는데요. 한 2% 이내로 하면 최저 수요 한 2배 정도 이내에서 신재생 설비를 운영하면 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새로운 요금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안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현재 예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의 한계다 이겁니다. 이걸 더 늘리려면 지금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늘리려면 새로운 방법이 추가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태양광과 풍력이 겹치는 이 낮 시간에 초과 발전이 양도 많고 주로 태양광 발전량이 제일 많은 12시, 1시 사이가 더 많죠. 풍력 이용률 월별 곡선입니다. 6, 7월이 발전량이 적고요. 겨울철이 아무래도 출력이 많고요. 태양광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봄철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고 가을철은 적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출력 제어, 신재생 출력 제어는 3, 4월 가을철이 많은데 이건 태양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더 낮으니까 가을철에 출력 제어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은 또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이 들쭉날쭉이죠. 안정적으로 출력을 해주지 않아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수시로 변하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계속 맑은 게 아니에요. 구름이 지나가면서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을 다르게 하죠. 제주도 총합적으로 변동률을 저희가 파악해서 이 풍력의 태양광의 변동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인 발전기들이 항상 스탠바이 그거를 반응할 수 있도록 5만 킬로와트의 출력이 금방 변한다면 5만 킬로와트를 금방 전통적인 발전기가 받아줄 수 있도록 대부분 LNG 가스터빈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으면 더 빠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신재생의 발전량을 일주일 전, 하루 전, 그 다음에 6시간 전으로 쪼개서 예측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재생을 늘려나가는 것은 낮에 신재생 활용률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이 많아지도록 들어오도록 하려면 한전더러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전더러 그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에너지 전력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제주도를 작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는 낮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300억의 전력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고 그 300억을
에너지 비즈니스의 사업자들한테 한 200억 주고 100억은 한전이 절약하는 비용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저녁에 이게 24시간 그 작년 365일을 24시간 매 시간 단위로 전력 생산 비용 요 빨간색 보이죠? 이게 362억 원이 이게 한전이 구입한 비용입니다. 이 연료비 정산금과 시장 정산금인데 한전은 이 시장 정산금으로 발전사에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에 보면 시장 정산금 발전사에게 한전이 거래소에 지급한 돈이 362억 원. 근데 이 연료비는 한 300억 조금 넘습니다. 한 60억 차이가 나죠. 실제 발전사들이 들어간 비용은 300억이고 한전이 거래소에 지급한 돈은 362억 원.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 가격이 발전 연료비보다 올라간 구역으로 발전사들이 돈을 버는 구간이고요. 이때는 시장 가격이 연료비보다 적은 구간이라 연료비가 더 많이 들 때는 한전은 연료비로 정산합니다. 시장 가격이 낮아도. 발전소는 거래소가 운전하라 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대로 정산하는 구간이고 이쪽은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면 시장 가격대로 다 지불을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최대 전력 구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전력 소비가 적은 구간을 전력 사용량을 늘리는 부합 평준화를 이루면 비용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천천히 넘길 테니까 그 설명들은 화면을 멈춰서 한번 보시고요. 331억 원의 전력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실 시장 가격이 가장 낮은 시간은 77원, 가장 높은 시간은 133원이었습니다. 제주도 작년 시장 가격이요. 이 중간값으로 105원 정도로 부합 평준화를 한다면 이런 비용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낮추고 낮 시간 풍력 태양광이 많아지면서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시간에 수요는 유발하고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바꾸고 한전의 정규금 제도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전력거래소는 2023년 1월부터 실시간 시장을 운영한다. 아까는 하루 전 시장에 이미 시장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시장 가격을 지금 하루 전에 정해서 하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미 하루 전날 시장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풍력 태양광 상황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달라지는 실시간 시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국은 25년 1월부터, 제주도는 2023년 1월부터 9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후에 23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시장에 대한 설명 자료인데요. 지금은 하루 전에 이미 다음날 24시간의 시장 가격이 정해집니다. 근데 실시간 시장이 되면 당일 시장 가격이 있고 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 가격이 있는데 일단 과도기적으로 당일 시장 가격은 없이 실시간 시장 가격을 15분 단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 백업 역할이 큽니다. 당분간은 LNG 가스발전소들이 역할이 큰데요. 이런 과부족을 채워주는 예비력, 또 거래소의 출력제 자동으로 연결돼서 운전하는 자동 발전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약 428억 원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전체 전력시장이 1년 55조인데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1 내지 2%,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천억에서 1조 수준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428억 원의 이런 그 유연성 자원의 시장이 5천억 시장으로 커지면서 가스터빈이나 양수,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DR이죠. 이런 부분에 이런 서비스 비용이 예비력 비용이 보상이 되도록 시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신재생에 대한 예측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발전기는 아까 전력시장에서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파는 것 외에 용량요금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매시간 발전기 가동 상태에 따라 킬로와트당 11원을 받습니다. 제주도는 22원을 받는데요. 신재생은 그런 고정비 회수하는 용량요금이 없는데
대신해서 예측 제도로 지금 과도기적으로 8% 이하의 수요 예측, 그러니까 자기 발전량을 정확하게 8% 이내의 오차율로 예측을 하면 발전량의 3원씩 6%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면 4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과도기적인 것이고요. 실시간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발전기처럼 용량 요금을 받게 되는 거죠. 11원이면 11원, 제주도면 22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전통적인 발전기처럼 자기 발전량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5만 킬로와트 발전을 약속했으면 5만 킬로와트를 내라는 거죠. 마치 우리 거래소는 신재생 발전소를 통합 발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발전량을 지키도록 그러려면 뭐예요? 저장 장치나 수요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전은 개시별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제주도부터 급하니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최대 부하는 전역으로 동일한데 중간 부하를 낮 시간으로 했습니다.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재생 발전량이 많은 이 낮 시간을 최저 부하, 경부하로 해야 되고 중간 부하는 저녁 야간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년에 본격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조절을 토록 한전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은 반영 안 했어요. 지금 당장은 단순하게 적응 시범 차원에서 주택요금제에서 연 계절 구분 없이 그냥 실수요 패턴만 가지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계절 패턴을 또 신재생 그 수요를 반영한 패턴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먼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 자원, DR 자원 시장 중에 플러스 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소비하는 양을 넘어서 풍력 태양광이 발전할 때 이 플러스 DR이 발령되게 됩니다. 이제 올 10월부터 제주도 공용 충전기에 이런 플러스 DR이 발령되는 시간에 충전을 하면 제주도 그 탐나는 전 포인트 킬로와트 아워당 50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킬로와트당 50원씩. 전기 충전, 전기차 충전하면 공용 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이 제주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자원을 묶어서 마치 전통적인 발전기처럼 내가 전력 소비를 줄이면 이것도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100kW 쓰다가 50kW만 쓰겠다. 그럼 내가 50kW를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주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자원들을 수요와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를 묶어서 마치 발전기처럼 전력시장에 대응하는 것을 한국형 통합발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지역 단위로 또는 어떤 특정 부하들을 묶어서 신재생 자원들을 묶어서 하는 이러한 VPP 시장이 이제 열린다. 2023년 10월부터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실은 전기 내에서 이런 부하 이전이 일어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송이나 아까 전기차를 이용한 플러스 DR이 일종의 수송 부분과 연결된 거잖아요. 열을 사용하는 부분도 전기와 연결되기가 아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섹터 커플링, 에너지 부분 간 연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P2H, 열 부분과 전력을 연결하는 겁니다. 독일에서의 사례고요. V2G는 전기차 아까 충방전 충전했다가 또 오히려 방전하면서 전기 계통에 전기를 공급해서 돈을 버는 천천히 넘기면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에 이제 많은 렌트카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렌트카 단지들을 모아서 저런 V2G 사업을 할 수 있고요. P2G는 에너지 저장 수단을 계절별로 바꿀 때 수소를 생산했다가 봄, 가을에 풍력 태양광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여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전기차, 수소차 또는 수소를 생산한 수소를 다시 또 전력을 생산하는 장기 부하 이전 수단,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연장을 일종의 에너지 소비를 연장시킬 수 있죠. 또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일 단위로,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일일 단위로 운영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하 평준화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에너지 섹터 커플링과 여러 가지 아까 이거는 또 전체 탄소 중립 2050의 어떤 그런 계획과 비슷한 유사한 거니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에너지 비즈 모델들 사례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폐배터리, 전기차 폐배터리를 모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어떤 공장이나 어떤 큰 에너지 전기 소비자의 첨두부하를 줄여서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광주에서 지금 시범되는 사항을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더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광주에서 지금 진행되는 AI 일종의 에너지 컨트롤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는 전기 스위치도 이 콘센트만 달면 온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에 방에 전기를 껐다 켰다 또는 그 어떤 콘센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TV 켜고 넷플릭스 틀어줘 이렇게 하듯이 이제는 음성으로 이 중계기를 달면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내가 스마트폰으로 또는 여러분이 원격으로 어떤 전기 사용자 소비자들을 모아서 원격으로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것은 피크 줄여서 전체 요금을 절약하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한 플러스 DR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 관련된 요금 사업 모델들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참조하시고 공부해 두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이제 토크할 시간에 질의응답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